안녕하십니까, 골런입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 와이나 시리즈예요. 에피소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골프를 즐기다가 왜 이러면 안 되는 거요? 야, 이거 너무 긴디? 짧게 잡으면 안 되나? 뭐 이런 거. 백스윙 들 때 팔 피는 거 너무 힘든데 좀 구부리면 안 되나? 이런 거. 그런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골런디의 그런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성도 어느 정도는 잃지 않으려고 좀 노력은 해볼 건데 아무래도 주관적인 색이 굉장히 짙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짝에 구독 버튼이 있어. 그거 한번 좀 눌러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평균 남성의 신장이 172.5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관마다 조사한 그런 부분에 따라 어느 정도 통계치가 좀 다소 달라요. 어떤 기관은 뭐 174, 어떤 기관은 뭐 175, 막 이렇게. 이게 평균 키라는 걸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챗 GPT나 뭐 바드 이런 거에 딱 물어보면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는 어떻게 돼? 그러면 175입니다. 띡. 173입니다. 띡.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키를 173으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골런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봐요. 하루에 막 5명씩 그냥 5년 동안 봤다고 해봐. 그 이상 볼 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냥 대충 통계, 그냥 대충 내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정확할 수가 있어요. 대충 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팔이 긴지 짧은지 보려면 팔을 이렇게 손가락까지 포함해서 쭉 뻗어보는 거예요. 쭉 뻗어보고 이렇게 벽에다 대고서 이렇게 쭉 뻗어보고 딱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재본 다음에 딱 일어나 봐요. 그리고 몇 센치 차이 나는지 보세요. 그거에 따라서 팔이 긴지 짧은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골런디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골런디 같은 경우에는 키가 183입니다. 제가 몸무게는 91kg, 2kg? 뱃살 봐봐. 그 정도 나가. 근데 그 정도의 그런 키를 갖고 있는데 팔을 이렇게 딱 뻗어갖고 재잖아요. 190이 넘게 나와요. 얼마나 이게 팔이 긴 거예요. 그래서 골런디가 그 여자친구들을 만나면 엄청 배려남이에요. 이렇게 딱 앉아갖고 이렇게 차문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해갖고 팔이 그만큼 길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골프 치는데 팔이 긴 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팔이 길면 골프를 치는데 굉장히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팔이 기니까 채도 긴데 팔도 길면 회전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회전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회전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요런 회전이 일어나게 되면 스퀘어가 되는 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요런 회전이 일어나면 스퀘어가 되는 순간은 굉장히 길어지죠. 자, 그래서 팔이 짧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거리가 조금 덜 나가지만 정확성을 겸비할 수 있고, 팔이 긴 사람들은 거리는 멀리 가지만 방향성을 굉장히 잃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런디 같은 경우에는 팔이 길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전이 크니까. 이 회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7인치 클럽을 갖고서 제가 한번 서볼게요. 자, 이것은 37인치 클럽입니다. 자, 37인치 클럽은 이 정도까지 올라와요. 골런디가 정말 많은 연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말 많은 연구 속에서 알아낸 포스처, 스파인 앵글이죠. 이 스파인 앵글은 남녀노소 키가 작든 크든 그냥 48도가 무조건 되어야 해요. 그래서 48도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48도가 돼야만 팔이 여기 앞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서 있다, 팔이 지나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런 오류 동작들이 배치기 뭐 이런 거 로스 오브 포스처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오류 동작을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파인 앵글 자체는 48도가 가장 적당한 이상적인 앵글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37인치 클럽을 잡아요. 48도의 스파인 앵글을 잡고요. 자, 셋업을 했습니다. 자, 셋업을 했을 때 또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팔이 이렇게 뻗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일자 7번 기준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팔이 요 안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골런디 예를 든 거예요. 37인치입니다. 이 상황에서 백스윙을 듭니다. 자, 백스윙을 들었어요. 그죠? 들었죠? 그럼 다운스윙을 올 거예요. 다운스윙을 오는데 골런디는 어떤 식의 타격을 하냐면 백스윙에다 다운스윙 할 때 찌야 이렇게 치는 이런 타입이 아니에요. 백스윙에다 다운스윙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놔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오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오고 끝났을 때 어떤 회전이 일어나느냐? 관성에 따라서, 클럽이 관성에 따라서 일로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내려와서 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백스윙했다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딱 놓고서 클럽을 가는 그 길을 그냥 우리가 막지 말고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측면을 보면 팔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뒀을 때 골런디가 팔이 길다 그랬죠. 그럼 다운스윙 했을 때 얘가 어디 닿을까? 여기 닿는 거예요. 백스윙 했다가 와서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여기 닿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닿으니까 어떤 동작이 일어날까? 측면에서 보시면 닿으니까 이런 동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텐션, 얼리 익스텐션 미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운스윙 했을 때 여기 맞을 것 같으니 미리 일어나면서 이런 동작이 나오면서 클럽 궤적이 이렇게 아웃인으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37인치 클럽을 갖고 있을 때 골런디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할 때 여기다 딱 와서 딱 이렇게 놔서 클럽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골런디 클럽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요것은 골런디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클럽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셔요. 자, 이렇게 두 개가 7번인 것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 클럽을 나란히 세워볼게요. 그러면 클럽의 길이가 보이시죠? 클럽의 길이가 보이실 거예요. 클럽의 길이가 이 정도, 한 1.5인치 정도 차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골런디 클럽이라고 했어요. 자, 이 골런디 클럽을 갖고서 셋업을 해요. 그냥 짧게 잡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짧게 잡을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짧게 잡을 경우에는 이 라이각의 변화와 웨이트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항상 일정하게 잡으시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발끝 오르막이나 발끝 내리막일 경우에는 좀 더 뭐 달리 잡아야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길이에 따라 클럽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자, 클럽을 잡아요. 자, 이렇게 끝을 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셋업을 딱 하고 왼팔을 펴서 공과의 간격을 맞춰놓고 이 팔이 이렇게 일자가 떨어질 수 있게 요렇게 떨어지는 요런 상황 있잖아요. 요 상황. 자, 요 상태로 바꿔볼게요. 자, 요 상황 앵글을 48도를 맞춰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가 제가 논다 그랬죠. 아까 놨을 때는 여기에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백스윙 이렇게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놀 거예요. 보이십니까? 땅에 안 닿는 거 보이시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놀 거예요. 자, 요런 형태가 나와요. 우리 골퍼들은 이 클럽을 우리 힘으로 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을 칠 때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죠. 근데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뭐예요? 골프채예요. 자, 골프채를 뭐라고 할까요? 밥 먹을 때 사용하는 수저와 젓가락은 우리가 도구라고 해요. 음식을 먹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근데 이 클럽은 골프공을 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활용해서 45g짜리 공을 치는 거예요. 몇 g짜리가? 400g짜리가. 자, 그래서 이걸로 이 공을 칠 건데 우리가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줄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과학 시간 아니니까 그런 거 뭐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뭐 F는 MA고 막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 클럽은 회전 축은 우리잖아요. 회전 축으로서부터 멀어져요. 그 다음에 회전을 통해서 관성을 갖게 되죠. 자, 관성을 갖게 되면서 다운스윙 할 때 질량이 극대화됩니다. 땅에 가까워질수록 질량이 극대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들어갈 때 우리가 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 클럽이 회전하는 힘이 진짜 한 10배 이상은 더 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런디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힘으로 치지 말고 도구를 활용하는 요령을 터득해라. 그 도구가 본인에게 맞는다면 그 도구를 올바르게 활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예시를 들자면 우리 그 골프 피팅을 받는 분들 진짜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키가 162야. 남성분인데, 성인 남성분인데 162고 나이가 45세 정도 돼요. 자,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키가 신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균 신장보다 조금 적잖아요. 근데 그 평균 신장보다 그냥 작은 것 뿐이지 그 작은 게 실제로 막 작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고유의 그런 키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각종 제조사에서 모든 클럽들을 37인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기업들은 잘못하는 게 없어요. 업체들은 잘못하는 게 없어요.
37인치를 만들어 팔았을 때 그것을 갖고서 잘 치는 사람이 있고 못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규탄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신장에서 사용해야 할 클럽의 길이 이상을 갖고 사용을 하시는데 공이 잘 맞을까요? 안 맞죠. 말씀드렸잖아요. 채가 기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채를 갖고서 리딩 해지면을 또 이렇게 일자로 맞춰야 된다고 해서 딱 놓고서 이렇게 갖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2회전이 일어날까요? 2회전이 안 일어나니까 와갖고 쓴 상태에서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갖다 들이찍는 거예요. 왜냐면 뒤로 돌리게 되면 클럽이 완만해져서 공에 대가리를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스윙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피팅을 그 사람에게 맞게끔 피팅을 해드리게 되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거의 거진 3클럽, 2클럽에서 3클럽 정도 진짜 뻥 아니고 진짜 그렇게 늘어날 정도로. 왜냐면 기존 클럽 자체가 맞추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거리가 안 나가서 그걸 포기하고 살살 쳤던 거예요. 근데 자신의 신장에 맞으니까 살살 친 거는 둘째치고 와서 이런 동작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좀 편안하게 자신 있게 스윙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kg짜리 공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힘이 1kg짜리를 10m 던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있었다고 쳐요. 근데 힘은 그대로인데 10kg짜리 구슬을 들고서 던진다고 생각하면 10m가 안 가겠죠. 왜냐면 갖고 있는 힘이 1kg짜리를 10m 던질 수 있는 그런 힘이었으니까. 이것을 물체 질량을 10kg짜리를 들고서 던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10m가 나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깨의 힘이나 팔의 힘이나 그런 상체의 힘이나 하체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콜런디가 하는 행위는 그냥 그거예요. 그 사람이 10kg짜리 구슬을 던지고 있길래 너 그러지 마 1kg짜리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서 1kg짜리로 던지게 만들어 드린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프 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리가 주는 사람들, 거리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살이었을 때, 40살이었을 때, 50살이었을 때 거리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왜 줄어들까요? 줄어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클럽은 늙지 않는데 자신이 늙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힘으로 치고 있을 때 날렸던 거리가 내가 힘이 빠졌을 때는 거리가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콜런디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도구를 활용해라. 클럽에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무슨 거리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빠듯이 간다, 이런 식의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요령 위주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즉 이 매개체에 대한 파악을 명확하게 해서 골퍼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자신의 신체,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 그런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몸의 그런 신장, 그런 체중, 근력 등등으로 본인은 그런 동작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은 그런 동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콜런디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도구, 지금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이 도구를 어떻게 요령 있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골프의 질은 너무 달라져요. 그 질 아니고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돼요. 콜런디에게 피팅을 받으러 오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클럽 7번은 37인치의 스윙 웨이트는 D1, D2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팅샵을 운영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많은 사장님들은 그냥 예를 들어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게가 이렇게 고루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트를 치게 되면 같은 중량의 카본 파이버라 해도 스틸보다는 스윙 웨이트가 적게 나와요. 그래서 카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제품 상세 페이지 이런 거 각종 회사들 그라파이트 이런 거 카본 꽂혀 있는 거 보면 0.25인치나 0.3인치 정도가 좀 대부분 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피팅샵들에서는 카본이 됐을 경우에 이게 한 7.5인치가 돼야 된다. 스틸 같은 경우에는 37인치의 스윙 웨이트가 D1, D2는 나와야 된다. 꼭 37인치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조금 많이 빠져있는 그런 피팅을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피팅샵에서 우리 그 피팅샵 사장님들이 많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본인만의 철학도 있을 거고 뭐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 이해는 하는데 그 사람의 신장과 그 사람의 근력과 그 사람이 10kg짜리 구슬을 던져서 1m 던지는 것과 1kg짜리 구슬을 갖고서 10m 던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파악해서 피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10kg짜리 갖고서 10m를 보내려고 하니까 온 힘을 쓰고 그냥 막 던지고 막 이러니까 어깨 나가고 팔 나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그 무게를 어느 정도 찾아주고 더 자신 있게 스윙할 수 있는 클럽을 찾아줘야 되는 것, 그것이 피팅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피팅샵 사장님들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피팅샵이 밴딩기, 그러니까 즉 라이각 로프트 꺾는 그런 기계 없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런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밴딩기 없는 데 있잖아요. 로프트 라이각도 못 보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거는 피팅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가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시대적인 피팅 방법을 갖고서 그 사람이 뭐가 어찌 됐든 클럽 그냥 헤드 하나 갖다가 샤프트 하나 갖다 그립 하나 갖다가 그냥 조립해갖고 그냥 띡 주는 거, 그건 피팅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피팅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팅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클럽이 짧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고요. 길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골런디가 이야기하는 이 핵심은 클럽 자체가 짧아야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클럽을 잘 골라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일반적인 클럽들은 그런 표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표준치에 맞춰서 그 사람이 스윙을 하고 있다. 결국 골런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만약에 백스윙을 했어요. 자, 백스윙을 해갖고 다운스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아웃인을 했어요. 아웃인을 해서 헤드가 덮여요. 근데 아웃인을 해서 헤드가 열리게끔 해갖고 하면 아웃인을 했다가 이렇게 공이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뭐 라이각이라든지 이 밴드, 샤프트 밴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맞춰줘서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아웃인으로 빵 치면 그냥 왼쪽 가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왼쪽 가게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아십니까?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자꾸 왼쪽으로 공이 가버리니까 점점 스윙이 이렇게 바뀌어요. 인아웃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치니까 아웃인 돼서 공이 왼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면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일로 치려고 그래요. 인아웃으로. 그래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인아웃이 조금씩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클럽에 따라 스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클럽을 어떤 클럽을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 이렇게 분석하고 하니까 다 아는데 어떤 클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윙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골런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냐면 백스윙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위로 들면요, 땅에 떨어집니다. 자, 뒤로 돌리면 지나가겠죠. 근데 7번 같은 경우에는 드는 것과 도는 것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45도 정도의 각도를 갖겠죠. 이 각도에서 그대로 들어가서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런디가 팔이 기니까 셋업을 해도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클럽 자체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스윙을 뒤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로 돌려야 이렇게 맞을 테니까. 그런데 뒤로 돌렸다가 속도가 빠르니까 자꾸 대가리 맞아요. 그럼 대가리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보상 동작이 생기느냐?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치면서 보상 동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클럽의 오류가 조금씩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조금씩 습관화돼서 그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골프채는 짧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길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골런디 피팅샵에 오는 사람들 키 190짜리 막 190 넘는 사람들도 와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샤프트가 더 길어져야 돼요. 더 길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더 길어지는데 대가리는 가볍고 샤프트는 길어져야 돼요. 왜 그렇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물리법칙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키가 좀 적으신 분들은 헤드가 약간 더 무거워지고 채가 좀 짧아져야겠죠. 그리고 샤프트는 조금 약해져야겠고요. 자, 그런 식의 클럽을 그 사람에게 맞춰주면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다 낼 수 있어요. 자, 그것이 피팅이에요. 물론 골런디의 말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클럽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예를 드려보자면, 예전에 엄청 잘생긴 친구가 있어요. 철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깨가 막 이래, 막 뭐 다니엘강인가 뭐 그런 애들 어깨 막 넓은 애들 있잖아. 어깨를 해갖고 얼굴 대가리 막 이만했는데 막 시야 막 이만해 근데 여자 막 옆에 있는 그 영일 같은 경우에는 막 키가 막 큰데 막 생머리 이렇게 머리 막 길고 막 그 머리카락으로 막 똥꼬 닦을 정도로 막 길어 막 그래갖고 막 여기 막 이래 막 이래 막 둘이 애 낳으면 엄청 진짜 이쁜 애 낳았겠다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결혼식 해갖고 막 박수 쳐주면서 아우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고 딱 그렇게 했는데 한 6개월 뒤에 이혼했어요. 왜 이혼하냐면 그냥 그 이유예요. 둘이 궁합이 안 맞아요. 모르지 나도 무슨 궁합인지, 뭐 속궁합인지 뭐 겉궁합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궁합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 골런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클럽과 여러분의 궁합이 잘 맞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궁합이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러면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좀 뭐 그래도 궁합이 잘 맞아도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해야 될 것은 있겠죠. 밥을 먹을 때 마누라가 이렇게 밥을 해주는 게 좀 싱거우면 내가 약간 소금 간해서 이렇게 먹으면 되고, 뭐 아니면 마누라가 짜게 이렇게 먹으면 국을 좀 짜게 해주면 좀 약간 좀 물 넣어서 먹으면 되고, 어느 정도 약간은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궁합이란 그렇게 서서히 맞춰가는 건데, 골프채 같은 경우에는 이 궁합 있잖아요. 이 궁합 때문에 진짜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길거나 혹은 너무 짧거나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볍거나, 자 그러면 습관이 그렇게 그냥 아예 점철돼 버리는 거예요. 내 스윙 습관이 애초에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기니까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뒤로 돌리고, 다운스윙 할 때 자꾸 탑핑 나니까 갖다 들이찍고, 막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윙이 점철되기 전에 사실 골런디는 개인적으로 골프 시작하는 사람이 원래 피팅을 받고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피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클럽을 파는 사람이니까. 정말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해요.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피팅을 7번만이라도 그 사람이 받고 시작하길 원해요. 그래야 스윙이 정말 개판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우리 보면 그냥 좀 이렇게 그냥 다 싸잡아서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아저씨들 보면 아저씨들 스윙 이런 거 있잖아요. 백스윙 이렇게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클럽 자체가 만약에 본인에게 길이가 잘 맞았다면 그냥 백스윙 편안하게 들어서 다운스윙 했을 때 이렇게 칠 수 있었을 거예요. 클럽이 그 사람에게 맞았다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피팅을 먼저 받고, 그 사람이 진심이라면, 사실 뭐 진심이 아니고 뭐 사람들끼리 그냥 스크린 치고 놀고 그러면은 그냥 37인치 그냥 일반적인 채 판매하는 거, 그런 거 구입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뻔히 다 아시겠지만 피팅채라고 좋은 거 아니고 일반 기성채라고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기성채 갖고도 자신의 그런 신장 크기, 우리 키, 그런 뭐 체력 이런 거에 맞춰서 클럽을 잘 만들어만 놓는다면 사실 그런 채도 문제가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 대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샤프트 같은 거 있잖아요. 비싼 거, 개 똥대가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되게 좋은 거 하면 여러분들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나하고 이 친구하고 어떻게 맞느냐, 그리고 내가 이 친구의 취향을 조금 더 좋아하느냐. 결국 클럽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외형적인 부분은 결정을 하되, 이 내실적인 거 있잖아요. 이 내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 그 궁합을 잘 맞추고 궁합 감별을 하는 게 바로 피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피터 분들이 계시는데, 뭐 피팅샵이 전국에 한 5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많은 피팅샵이 있을 텐데, 전국에 많은 피팅샵 우리 사장님들 자신만의 철학도 있고 똥꼬집도 있는 거 다 아는데, 그 사람의 신장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런 근력이라든지 팔 길이, 다리 길이, 상체 길이, 하체 길이 등등은 어느 정도 좀 측정해서 체크해서 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피팅 좀 해줍시다. 그냥 갖다가 드립다 꼽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과감하게 잘라도 보시고 과감하게 늘려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고 진짜 하다 안 될 때 주변 피팅샵 가시면 돼요.
가셔갖고 나는 요렇게 해봐갖고 요렇게 해서 잘 맞으니까 요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요렇게 비슷하게 나머지 클럽도 만들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면 돼요. 피터들이 안 해주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가 공부해야지. 그죠? 그래서 골런디가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골프 상식 있잖아요. 그거 어느 정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쪽에는 골런디가 운영하는 직영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창원점, 밑에 남양주점, 그 다음에 안성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다 교육시킨 직영점들이에요. 골런디 믿고 가셔서 분석 한번 받아보십시오. 채 사지 말고 분석만 받아도 돼요. 자신에게 더 어떤 게 더 나은지 그런 거를 한번 선택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분석 받는 거, 그 정도 괜찮아요. 자, 이쪽에는 네이버에 골런디 크림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픈 데 있으면 한번 살랑살랑 일주일 정도 살랑살랑 발라보십시오. 여러분들 통증이 한결 완화될 겁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골런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석.